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두 영상에서는 reduce와 map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reduce, map, filter 모두 공통점은 HOC, 즉 고차함수 카테고리에 속한다. 자, 그런 부분이고, 하지만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작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reduce와 map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공통점은 일단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겠고, 그 함수를 이제 f라고 하고 요소를 받아오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펑션 바디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내부에서 변형 작업을 해줍니다. 그쵸? 변형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그 변형된 결과를 우리가 반환을 해줍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동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로직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게 되죠. 자, 반면에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콜백 함수를 사용한다는 점은 같아요. 근데 이 필터는 이제 predicate이라는 어떠한 정해진 유형의 콜백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predicate 같은 경우는 수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함수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p라는 함수가 있고 이제 인자로 요소를 받아오고, 그리고 이 펑션 바디 내부에서 어떠한 작업, 이제 로직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이제 반환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true 또는 false를 반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결과를 반환을 해준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reduce map 같은 경우는 이제 콜백 함수에서 리턴되는 값이 로직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filter 같은 경우는 리턴되는 값이 true 또는 false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하나의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수열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필터를 적용을 시켜준다 라고 하면 이 모든 원소들의 이 predicate callback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P의 1, 얘 같은 경우는 P의 2, 얘는 P의 3.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보이시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이 함수가 만약에 true가 return이 됐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원소를 여기에 새로운 배열에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P2, 얘 같은 경우가 만약에 false가 return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으로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가 만약에 true가 return이 됐다라면 이 3이라는 원소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동작이 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filter는 이 array 객체에서 제공이 돼요. 그래서 array.prototype.filter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제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배열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 필터를 적용시킨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안에 함수가 들어가게 되고, 자, 그죠? 자, 순서대로 이제 파라미터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해당 원소의 값이죠. 해당 원소의 값, 그리고 해당 원소의 인덱스, 그리고 원형 배열의 참조,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보는 이제 콜백 함수 있죠. 이 내부의 펑션 바디에서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이제 predicate 함수를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결과에 따라서 true 또는 이제 false가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true가 리턴이 됐을 때는 해당 원소를 리턴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원소로 건너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게 동작하고요. 가장 기초적인 예제부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뭐 1, 2, 3, 4, 5, 6 자, 이런 수열이 하나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짝수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외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2, 4, 6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짝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is even이라고 해주고 숫자를 받아오고, 그리고 그 숫자에다가 우리가 마줄로 2를 해줍니다. 마줄로 2가 0이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0일 경우 이제 짝수다, 아닐 경우는 홀수다 이렇게 판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ven nums라고 해주고 여기에 nums의 필터,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만든
is even이라는 함수를 넣어주는 거죠. 출력을 한번 해보면 네,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2, 4, 6 이제 홀수가 제외된 필터링이 된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서 반환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열이 하나 있고 여기에 뭐 1 그리고 뭐 empty string 하나 있고 2 그리고 여기는 뭐 undefined다 그리고 3 4 4 자, 이런 식의 배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false한 value들은 이제 empty string이 있겠고 이제 undefined라는 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되는 이제 boolean constructor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boolean하고 숫자 1을 넣으면 얘는 true가 return이 됩니다. 그리고 boolean empty string을 넣으면은 여기는 이제 false가 retur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filtered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얘 같은 경우는 위에 array에다가 우리가 필터를 넣어 주고 값에다가 우리가 이 boolean constructor를 넣어 주고 거기에 그 값을 전달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출력을 해본다 라고 했을 때 저장을 했을 때 자 결과를 보면 1, 2, 3, 4가 출력이 됐어요. 여기에서 원형 배열에서 여기 보이는 이제 empty string하고 undefined가 제외된 상태로 새로운 배열이 생성되고 값들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예제입니다. 오브젝트 배열에서도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유저 객체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배열에서 유저의 나이 또는 성별에 따라 추려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도 필터 패턴을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제 age property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나이를 30세 이상인 유저들만 내가 받아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필터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유저 받아오고 user.age 30보다 클 때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users array에 우리가 필터를 돌려주고 방금 위에서 만든 이제 필터 함수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출력을 해보면 자,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30세 이상 유저들만 출력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을 때 같은 맥락으로 성별 필터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성 유저만 여기서 출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user 받아오고 여기에 자 여성만 자 그리고 여기 필터에다가 필터를 한 번 더 왜냐면 필터에서 반환되는 데이터 구조는 이제 배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터를 거기에 한 번 더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is female 넣어주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보는 것처럼 자, 이 users array에서 성별이 여자이면서 나이가 30세 이상인 유저만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더 보자면 HOC를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있는 뭐 30세 이상 아니면 뭐 여성만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필터마다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좋지만 이거를 조금 더 제너릭하게 만들 수 있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퍼티를 파라미터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그 전달된 파라미터를 비교해주는 함수까지 같이 전달해서 이거를 이제 판별을 해주는 이제 그런 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by property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퍼티 이름을 받아오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줄 함수도 우리가 전달을 해준다. 자,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HOC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return이 되는데 자, return 되는 값이 이 하나의 객체를 참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를 유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return을 해주는데 user
has on property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전달한 이 property 이름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값으로 이 유저 객체 있죠? 이 유저 객체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유연하게 필터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users에다가 우리가 필터 적용시켜주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방금 만든 함수를 넣어주는 거죠. by property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에다가 우리가 name property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30세 이상 유저만 우리가 필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age, 자, property 이름이죠. 그리고 이 비교 함수에다가 우리가 직접 유저가 30세 이상일 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하고 자, 보면은 우측에 자, 아까와 같은 결과값이 나왔죠. 유저 array에서 30세 이상인 유저들만 반환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 뭐 한 가지 더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gender 성별이 뭐 남자, 이번에는 남자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저장을 해보면 자, 보는 것처럼 이 두 남성 유저들만 반환이 되었습니다. 네. 자, 보는 것처럼 조금 더 유연하게 이제 함수형으로 그리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함수를 전달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HOC 패턴이죠. 자, 이런 식으로 HOC 패턴 그리고 이제 이 필터를 합성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필터 패턴 그리고 이제 간단한 예제 몇 가지를 통해서 응용 방법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